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어느덧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각 기관이나 기업들은 각종 통계들을 통해 한 해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수치들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국내 경기 불황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도시인 안산의 경기지표나 인구 이동 수치 역시 수년째 감소 추세여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안산시의 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숨통으로 지난 6월에 지정된 강소특구와 신안산선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과 신안산선 착공이 우리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전해철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시흥은 흥하는데 안산은 안주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9월의 그 고용 현황이 그동안 쭉 나왔던 것에 비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상승했고 또 실업률 역시 근래 몇 년간에 보다는 좀 좋은 거로 나왔는데, 문제는 제조업에 대한 고용률은 전국 고용률이 여전히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낮고 있거든요. 낮아지고 있는 계속 상황인데, 안산의 경우에는 반월시아공단이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산의 고용률은 전반적인 전국의 상황과도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쁜 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중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야반월공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시야바늘공단의 활성화라든지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치가 나왔지만 그 실효성이 좀 약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구조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인프라 같은 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재생 단지로 선정이 되면서 가시적인 결과 주차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두시설이라든지 뭐 그 공단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좀 쌓았고, 올해는 스마트 산단, 전국에서 두 개만 선정이 되는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내용은 정부 예산이 5천억 이상이 지원이 된다. 물론 이제 민간 돈도 있고 네네. 이제 자치단체 돈도 있지만 정부 예산이 5천억 이상이 지원되는 이 스마트 산단화를 시야방울공단이 하게 된다라는 이제 출범식을 했거든요. 그 5천억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이고 나머지 플러스 일반 기업에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인도에 들어가는 뭐 그 건물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안산시가 상당 부분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비나 지방비 등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국비가 5천억을 예상하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당 부분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민자 한 5,400억 정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동안 시야바늘공단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그렇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공단의 활성화를 만든다면 그 공단의 활성화가 결국 거기에 근무하는 기업인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것은 고스란히 안산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시야바늘공단의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안산이 좀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녹지율이 이제 안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자. 대부도. 그러니까 안산이 굉장히 해안선도 넓고 네. 또 대부도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서 그렇죠. 대부도의 마리나 항만 사업과 해양 안전 체험관을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부도를 잘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아호와 갈대습지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번 주에 그 행안부에 네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그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3개 종목 경기 가드를 만들겠다. 적어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의 한편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메카로서 네. 중심주로서 산업적인 이런 노력들이 또 간다면 저는 안산이 다만 지금 인구가 좀 주는 것 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90블럭에 내년 2월, 내년 11월에 8,000세대가 입주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그분들이 안산 내에 이주할 수도 있지만 이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서로 안산에 사는 분들의 여러 기회와 여건이 네.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산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또박또박 한 걸음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반월공단은 우리 안산 지역을 어떤 이끌어내는 새로운 이제 처음 뭐 태동이 됐는데 그럼 안산의 어떤 공업 부문 이것을 살려야지만 또다시 안산이 그 새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살릴 수 있는 강서특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강서특구 무엇입니까? 기존에 이제 큰 특구가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도 완화하고 인프라 시설 개선도 하고 있지만 특구에 있는 것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네네. 그런 것보다는 좀 작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특구를 만들자고 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서특구를 우리 안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 지난 6월에 이게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 이후에 뭐 어떤 뭐 이 성과라 할까 아니면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지금 뭐 저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요. 네네. 그 R&D 자금 지원이 있고요. 네. 또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이 있고 인허가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고 그 위에 이제 규제도 좀 완화될 뿐만 아니고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가 감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현재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그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또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네. 이제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약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구의 가장 큰 것은 기업에게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술을 기업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은 시아바늘공단 2만 개 기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산다도로 지정돼서 정주시설 바꾸고 또 상하수도 바꾸고 주차장 만들고 제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제공해서 이 기술과 기업이 결합하는 게 또한 중요한 건데 그런 역할을 강서특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고 이제 특구재단에서 파견돼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구 지원단을 만들어서 단장하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결합되어 있고 안산시의 경우에도 TF를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 특구를 만들 때 MTV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거점 기반 시설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네. 더 나아가서 시아바늘공단에 있는 2만 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R&D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구가 안산 중소기업 또 제조업에 굉장히 돌파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되고 원동력이 될 것인데 이 강서특구의 유발 효과라 할까요? 뭔가 강서특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다.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일단 수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강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나왔을 때 네네. 한 2024년까지 직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약 500여 명 되고 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연관 산업 분야 직접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약 1,200여 명. 그런 거기에 직접 고용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연관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은 약 600억 정도, 생산 그 간접적인 연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1,300억 정도 나온 것이 현재는 그 용역에 대한 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거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됐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크게 되려고 생각하고 가장 저희들이 이 강서특구를 할 때 중점을 두고 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역시 다른 지역에 없는 네. 2만여 개 중소기업이 있는 반월시각공단입니다. 그 기업들과 같이 합쳐져서 일을 한다면 저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는 강서특구가 지정돼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안산 지역 반월공단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허브에 있는 2만여 기업들이 번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를 더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그게 거고요. 이제 안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또 2만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게 사실 강서특구의 목적이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야반월공단의 직접적인 것은 스마트 산단 지정입니다. 그게 이제 국비가 수천억 들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어 창업 공간을 만든다든지 제조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정주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어지는 그 스마트 산단 지정이 일차적인 거라면 좀 더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R&D 기술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은 강서특구여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 공단 또 안산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신안산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안산선 착공 이후에 우리 안산 지역 부동산 업계가 떠들썩해졌어요. 정말 이게 그만큼 신안산선이 우리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정주 효과라든지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을 지난 8월 말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방식이 BTOR 방식이라 해서 민자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 함께하면서 또 국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개통하는 시간이 전혀 바뀜이 없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안산 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저희들의 그 신안산선 효과를 보면 중앙역이나 상록수역에서 전철을 타고 나서 여의도까지 가려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걸 이제 신안산선은 고속 경우에는 약 25분 만에 갈 수 있어서 안산 시민에게 굉장한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것은 이제 중앙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수역과 또 한양대 후문까지 또 두 개 역이 좀 연장이 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안산이 사실은 경기 서남부에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5도 6철의 도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첨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영동 서해안 네. 외곽에 더해서 이번에 제2외곽의 사업 타당성이 송도에서 MTB로 넘어오는 거 제2외곽의 경우에 지금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끝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또 새로운 도로가 하나 되고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이 이번에 착공하고 수인선의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부터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나아가서 초지역에 KTX 역이 생기게 되면 적어도 안산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경기 서남부에 교통의 여지로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신안산선의 착공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신안산선이 착공한 이후에 과연 안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요. 네. 5호선이 연장이 되는 하남시가 있었고 네네. 도시철도가 개통이 된 김포의 경우에 보면 수많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안산선이 우리 상권이라든지 또 안산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안산선이 착공되고 개통이 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안산으로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으로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안산을 출퇴근 지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유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남과 김포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안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노력이 상권을 개발한다든지 상권 개발. 그리고 또 정주 늘 말씀드린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들이 안산이 좀 살기가 좋다. 거주 여건으로서 다른 도시보다도 약간 집값은 비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앙역이 신안산선도 그렇지만 수인선, KTX역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역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니까 좀 더 편의시설이 있는 거기서 버스를 타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순환 이 갈아타고 하는 것들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쇼핑 센터가 들어선다든지 등등의 저는 노력을 해야만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의 인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인구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안산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뭐 아실 겁니다. 역으로 또 주변에 있는 화성이나 시흥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구 감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연적 요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고 또 결혼을 늦게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를 만드니까 사실 신도시를 만들면 몇만이 금방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안산이 다른 옆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집값이 약간 더 비싸다든지 그리고 고용자 수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률이 좀 낮아진다든지 등등의 사회적 자연적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몇만이 이렇게 줄는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또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안산이 좀 더 미흡했던 부분 그러니까 거주 여건 정주 여건으로 해서 안산의 비전과 철학을 세워서 쭉 나가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단의 경쟁력, 시야바늘공단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그동안 밀려왔던 못해왔던 그런 신안산선 착공 등을 이룬다든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안산에 사실은 녹지율 등 자연 여건은 좋다는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대부도라든지 그런 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 등이 저는 정주 여건의 경쟁력을 갖추는 거고 그런 경쟁력을 갖춘다면 예를 들면 저는 얼마든지 안산이 인구 회복이 뿐만이 아니고 그 인구가 살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산에는 그 주지하시다시피 외국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 인구에 대한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가 나오는 것이 참작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당연히 대상을 해서 보통 교부세를 주게 되는데 외국인 인구는 그걸 겨우 별로 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걸 이번에 이제 제도를 바꿨습니다. 2, 3개월 전에 바꿔서 외국인도 그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상당 부분 참작이 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안산을 만들어갈 때 작지만 중요하게 제도 개선들을 해 나간다면 저는 안산이 좀 더 다문화가 또 글로벌한 도시로서 성장될 뿐만이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산업이라든지 등등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외국인이 별도의 인구가 아닌 이제 안산의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인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안산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작지만 중요한 제도 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안산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게 된 어떤 외국인 문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다 이런 또 이 부정적인 인식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객관적인 지표 지수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인해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사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안 좋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세계는 글로벌한 또 다문화가 일상적인 다 함께 가야 될 방향입니다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표나 지수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금 문제나 보통교부세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또 안산이 거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실제 시아바늘공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동자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 중에서는 좀 힘든 일도 있고 좀 더 쉬운 일도 있지만 거기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역할을 해준다면 그거 역시도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돼서 순기능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고 함께 나간다면 저들은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많은 오히려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잉여 인구가 아닌 정말 안산에 힘이 되는 인구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강서특구와 신안산선 등이 정말 안산시 발전에 더더욱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무쪼록 강서특구가 신안산선 착공이 안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젊은 층 인구가 안산으로 찾아와 건강하고 활기찬 안산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국회의원과 함께한 공감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